이 함수 극한 프린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필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번호 있어요. 7번 문제 하나,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하나. 일단 그겁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나요? 18번 그 다음 또 60번 또 30번 또 72번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돼요? 돼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했던 문제가 7번, 21번, 7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여러분들 질문 나온 거인 만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의 테스트는 요 프린트 난이도 정도니까 프린트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면 무조건 다 맞습니다. 알았죠? 숫자 바꿔낼 거예요. 숫자 바꿔낼 거고, 그 다음에 열문 한번 볼 거고, 커트라인 2개니까 2개 이상 틀리면 시험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지금 이렇게 x축과 만나고 있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할 건데, 대표적으로 선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극한이 주어졌는데,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 가우스 fx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라는 녀석이 무슨 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1의 우극한을 보시면은 1의 우극한 1을 향해서 계속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을 때 곡선 보시면 0이라는 함수 값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0이긴 0인데 위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0보다 살짝 큰 상태죠? 그쵸? 그래서 0 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 플러스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0 풀은 0보다는 클 거고 1보다는 작을 거라서 정수 부분은 0이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친구 값은 0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 리미트 쓰기 귀찮아서 저 그냥 추격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우스 F1 막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한 거죠? 괜찮나요, 지금? 자, 그러면 1 마니까 1의 왼쪽에서 우리가 1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그때 곡선의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0이라는 함수 값으로 다가가고는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니까 위에서 우리가 그려지죠? 지금 0보다 살짝 큽니다. 0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가우스 0풀 값 0이라는 거 우리 이미 1번에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답도 0이 되실 거예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요, 우리 가우스 F-1과 이 친구 값 계산해라.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 있죠? 자, 여기에서 왼쪽에서 y를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 왼쪽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 상태를 보셔야 되겠고 그럼 똑같이 0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래에서 0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0보다는 살짝 작죠? 그래서 0 맙니다. 자, 그러면 0 말하는 친구는 분명히 0보다 작습니다.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더 크죠?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니까 이 녀석의 값이 다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1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별표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자,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이 문제가 언제마다 나왔었었냐면은 우리 동명에서도
나왔었고 진짜 웬만한 학교들에서 다 냈던 문제야.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이 문제가 계속 매년 각 학교별로 하나 정도씩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별표 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고요. 자,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극한식부터 볼게요. 자, 리미트, 자, t가 무한으로 갈 때, 자, 그때 f t 플러스 3 그리고 t 마이너스 1. 자, 이 친구 이렇게 더하기. 자, 리미트, 자,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있죠? 제가 여기 반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마이너스 t를 s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서 s가 무한으로 가는 극한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이 식을 바꿀 거야. 리미트 s가 무한으로 가는 것으로 바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t라는 친구가 보이면 마이너스 s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f, 자, 바로 치고요. 자, 우리 t 대신에 마이너스 s 넣자. 마이너스 4s. 괜찮죠? 그 다음에 더하기 9.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s 더하기 2.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 마이너스가 이제 많아서 좀 불편해. 그래서 분모분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부호를 이렇게로 바꿀게요. 자, 이것도 가능하시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같은 거 알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무한으로 갈 때 우리 이 녀석의 값을 보시면은 1로 가고 있는 거 너무 잘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이거 1이라고 대답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자, 우리 이 친구가 1보다 큰지 1보다 살짝 작은지 아니면 정확한 1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맞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쪼개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라는 거 배웠을 때도 이런 형태의 함수는 반드시 쪼개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 배웠었거든? 자, 그래서 쪼갤 거야. 1 플러스 얘분의 얘니까 1이죠, 일단. 최고차항 배수비 1 먼저 쪼개주시고, 자, 그 다음 분모 그대로 쓰세요. t-1 이렇게 쓰시고, 자,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분모 0으로 만들어주는 t값을 분자에 대입해야 돼. 그럼 4 이렇게 해주면은 이 분수를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통분하면 얘 돼요. 그쵸? 실제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지 잘 보여. 자, 그럼 보시면은 일단 이 친구가 무한으로 갈 때 얘는 당연히 0으로 가요. 0이긴 0인데 양수죠. 어찌됐든 0보다 크지? 그러니까 1에다가 0보다 살짝 큰 녀석이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1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우리가 이제부터 쪼갤게. 자, 이 친구도 s분의 4s. 4 먼저 딱 써주시고 더하기. 자, 분모 그대로 써주세요. s-2분의. 자, 분모 0이 되는 s값을 분자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s에다가 2 넣어주시면. 그럼 실제로 통분했을 때도 진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 쪼개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s가 무한으로 갈 때 얘 0으로 가니까 4로 가는 것은 맞으나 이 친구는 음수형이죠? 그치? 음수형이지? 왜? 무한분의 1은 0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형. 자, 언더스탠?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F1풀 값과 그 다음에 F4값 이거 계산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즉 1에서의 우극한 더하기 4에서의 좌극한 값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자,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t가 무한으로 간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너 1로 가니까 F1값 계산해야지 이러면 조진다고. 그쵸? 최종적인 극한값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방향성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F1풀 값 계산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림 안 그려도 알지? 나 그냥 1이라고 쓴다. 자, 그 다음 F4만 값은 당연히 5겠죠? 이제 그림 그려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 값 얼마가 된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6,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도 바로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1풀로 갈 때 지금 g, fx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해라. 이제 축약해가
가지고 1풀 그냥 넣어서 GF1풀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1풀 값부터 보셔야 되겠죠. 1에서의 우극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F라는 함수를 보면요, 1이라는 우극한은 이 직선을 따라서 오고 있고요. 자,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1까지 보내버렸을 때 그때 함수값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친구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위에서 1을 향해 내려오고 있으니까 1보다 살짝 큰 상태, 1풀이라고 읽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G1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G에서의 1에서의 우극한 값 계산해 주셔야 돼요. 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1에서의 우극한 값 마이너스 1이죠? 다 이제 읽혀? 괜찮아? 나 이거 이제 막 계속 그림 안 그려도 되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G 영마. 자, 이 친구 계산해 볼게요. 자, G 영마부터 계산합시다. 자, 0에서, 미안해요. G 1풀 값은, 마이너스 1 맞구나. 죄송합니다. 잘 계산했네요. 자, G 영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 영마는 0의 좌극한 값 계산하시는 거고, 이 친구는 1이야, 1로 가고 있어. 근데 1풀도 아니고 1마도 아니고 확실한 1이죠. 수평 방향으로 1을 향해 오고 있잖아. 1보다 살짝 큰 것도 아니야. 1보다 살짝 작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평 방향에서 오고 있죠? 얘는 확실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F1, 1에서의 함수값 대답하시면 되고요. 1에서의 함수값은 딱 봐도 얼마가 됩니까?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더해주시면 돼요. 답은 얼마가 된다?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30번 문제를 질문했다는 건 뭐 2구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왜냐면 사실 똑같은 문제니까, 그치? 자, 일단은 우리 30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매번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이 문제 푸는 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수렴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자, 리미트 F라는 친구가 무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 친구 자체로는 절대 극한값 계산 불가능해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그랬지. 무한으로 가고 있는 녀석이 나오면 반드시 역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3f 마이너스 2g라는 친구가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쌤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한 놈은 분수고 한 놈은 분수가 아니면 이거는 더하거나 빼서는 식이 복잡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곱하는 걸로 가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주시면은 리미트 너랑 너 곱해주면 3, 너랑 너 곱해주면 F분의 2G 이렇게 되실 거고, 당연히 극한값끼리도 곱해줘야 되죠. 0으로 이제 갈 거야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 빼기 너가 0으로 수렴하니까 이 녀석이 3으로 수렴한다는 소리고요. 그럼 우리는 F분의 G라는 친구는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까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f-g 그리고 마이너스 f 더하기 g인데요. 자, 우리는 g 밑에 f가 나눠줬을 때만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 f가 있기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밑에도 f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만 F로 나눠줄 수는 없잖아. 얘 자체를 F로 나눠줘야지. 얘 자체도 F로 나눠줘야 돼.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F분의 2F는 2. 야, 요거는 F분의 G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F를 F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F분의 G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완벽하게 상수로 결정됐고 이 친구는 2분의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2에서 2분의 3 빼주면 2분의 1. 이 친구는 2분의 3 더해주면 여기도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분의 2분의 1 답은 얼마가 된다? 1.
된다. 그래서 답은 1로 수렴이 결정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풀어야 돼, 이거는. 알았지? 이거 냈는데 틀리면은 화낼지도 몰라. 그 정도로 강조했다, 이 소리야. 알았죠? 자, 우리 60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이제 3으로 가고 있을 때 x-3분의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그리고 플러스 ax. 자, 이 친구가 어디로 수렴해야 돼? b로 수렴하는 상태여야 된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요 극한값이 b로 수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꼴파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자,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지금 현재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돼?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돼? 3 대입하면 0으로 가줘야 되죠. 그치? 얘 0으로 가는데 얘 0으로 안 가. 절대 수렴할 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 0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을 대입해 주시면은 9 더하기 3 더하기 4 루트 16 4네요. 그래서 4 더하기 3a라는 친구가 0이 돼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온다. 자, 되지? 자, 그러면 이제 0분의 0볼이잖아.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럼 우리 분명히 약분해서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 약분이 돼? 안 되니까 짝꿍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x 이게 분자인데 이 친구의 짝꿍을 여러분들이 곱해줘야 되겠고, 자, 분모 같은 경우에도 x-3 이거 써주신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제 3분의 4x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합차 공식 때문에 합차로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주시면은 얘 그대로 풀릴 거고요. 이거는 9분의 16x제곱이 이제 빠지는 상태이니까 x제곱에서 9분의 16x제곱 빼주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분의 7x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괜찮아요? 요 친구에서 요거 제곱한 거 빠지는 거잖아. 합차 공식.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실 거고, 이 친구는 x-3에다가 이제 루트 쓰기 귀찮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되죠? 자, 그럼 분명히 약분된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분수가 있으니까 짜증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로 묶으세요. 그러면은 7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9 곱해줬으니까 36이고, 요거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7, 1, 그 다음 이 친구는 4, 3 이렇게 되나요? 아, 3, 4? 아닌데? 28? 38? 32 이렇게 되네요. 됐죠? 됐죠? 그래서 21에서 12를 빼줘야 되니까 마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9분의 1에 7x 더하기 12와 x 빼기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x 빼기 3, x 빼기 3 날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x 자리에다가는 누구 대입해줘야 돼? 여기 리미트 x는 3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3 대입해주시면은 21에다가 12를 더해줬으니까 얼마가 돼요? 33?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에다가 3 대입해주시면은 4. 그리고 여기 3 대입해주시면 또 4. 여기 분모는 8. 이렇게 수렴하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주시고 요거 계산해서 여러분들 이제 법문수 계산만 해주시면 다 나온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럼 뭐 B값까지 구했으니까 3A 빼기 24B 계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우리 별표 칠까요?
중요하거든요. 72번 별표. 개많이. 최소 우리 수투 문제에서 극한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최소 난이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학교 내신 입장에서.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한 번만 볼 건데, 자, 우리 밑줄을 한번 쳐볼 게 있어요. 다항식 fx 중, 자, 밑줄 치자.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gx라고 하자. 이거. 그 말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두 극한식을 모두 만족하는 다항식은 졸라 많다는 거야. 저 두 극한식을 만족하는 함수 세상에 졸라 많아. 뭐 100차식, 99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고 차수도 다양하고 함수도 다양하다라는 소리예요. 쓴 말 이해됐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가장 낮은 차수. 이걸 원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얘가 예를 들어 1차일 때 말이 되는지, 이 친구가 2차식일 때도 말이 되는지, 이 친구가 3차식일 때도 말이 되는지를 다 면밀하게 살펴서 처음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다항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다 해보셔야 된다는 소리야. 바로 안 나온다는 소리야. 다 해보면서 처음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다항식을 찾아줘. 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항식 자체는 수만이 많지만 난 가장 작은 차수를 찾고 싶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식을 줬는데, 자,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제 fx.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두 번째 다항식은 x는 2로 갈 때 x-2분의 fx라는 친구. 자, 이 친구가 5로 갑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극한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개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렴하니까 분모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 소리죠? 그쵸? 그러면 f1 값이 0이다. 일단 요거 알 수가 있겠지? 괜찮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극한값이 뭐가 돼줘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라는 것도 써야 돼요. 단순히 네가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 이것만 쓰면 조건 다 안 쓴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도 0으로 가니까 이 친구 어디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F2도 0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너분의 너가 반드시 극한값이 뭐가 돼줘야 돼? 5가 돼줘야 된다. 이것도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F1이 0이고 F2가 0이라는 것은 얘도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소리고 얘도 x-2라는 인수도 있다는 소리지. 맞아요? 인수를 갖고 있어야 1 대입했을 때 0 되죠. 그쵸? f가 0이 되게 하는 해가 1과 2다 이 소리야 일단. 그러니까 fx라는 친구는 최소 x-1이라는 인수와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최소 몇 차식부터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최소. 그치? 2차부터 가능하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2차식일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식인데 최고차함계수가 우리 1이라고 문제에서 안 줬지? 그쵸? 그러니까 최고차함계수 뭔지 몰라. 앞에다가 a 붙여주면서 x 빼기 1, x 빼기 2라고 했을 때 모순이 없는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써야 되는 정보는 얘는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얘는 수렴값이 5여야 된다는 거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극한식 계산해봐야죠. 자, x-1로 나눠서 자, 이제 극한 보낼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약분해주고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이 친구의 수렴값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지? 그럼 a는 1이 되는 거 맞죠? 자, 돼요? 자, 그럼 이제 a가 1이 됐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x-2라는 이 친구를 나눠가지고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져야 돼? 5로 가져야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x-2로 나눴어. 자, 그래가지고 약분한 다음에 극한 2로 보내버렸어. 2로 보내버렸더니 1로 가지 5로 가나요? 안 가지. 그럼 모순 발생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2차는 안 된다 이 소리야. 자,
자, 제 말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 2차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2차라고 했더니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죠. 널 만족해 주려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너가 만족이 안 돼. 모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돼줘야 되냐? 뭐 3차일 때 되나 봐야죠. 3차일 때. 자, 그럼 이제 식을 또 써주는 거야. 그래? fx는 어찌됐든 x 빼기 1과 x 빼기 1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인수 하나가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ax 더하기 b라고 잡을 거야. 괜찮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면 a 안 붙여도 되지만 그런 말 없었어. a 붙여야 돼. 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극한식을 계산했을 때 모순이 안 발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녀석 x-1로 나눠가지고 극한 보내버릴게요. 자, x-1로 나눠주면은 요거 없어진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 대입하면 되지?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b인 거 보이시죠? 1 대입하면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 친구 값이 얼마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x-2로 나눠야 된대. 자, x-2로 나눠주면 얘 날라가. 거기다가 이제 2 넣어. 그럼 얘는 1이고 여기는 2a 더하기 b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2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조건 만족해주는 a, b가 예쁘게 잘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2a 더하기 b가 5니까 둘이 더해주면 a라는 친구는 4 b라는 친구는 마3으로 아주 모순 없이 이쁘게 잘 나오죠.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러면 최소다항식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3차식이라는 소리야. 4x 더하기 3일 때는 전혀 문제 모순 발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음 두 조건 극한식을 만족시켜준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이 fx를 이름을 gx라고 붙였다 이 소리입니다. 수많은 fx 중 가장 작은 차수의 식을 따로 gx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면 G3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3만 대입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2, 1, 3 대입해주면 15 이렇게 되니까 곱해주시면 3, 나 계산 잘못했네. 4x 빼기 3인데 4x 더하기 3이 가져가네. 자, 4x 빼기 3 됐죠? 여기까지 다 맞아? 여기 잘못 썼어. 4x 빼기 3 되죠? 자, 그러면은 2, 1, 15가 아니라 얼마예요? 9 되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9는 18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돼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알았죠? 그냥 졸라 많아. 이 조건 만족하는 F는 졸라 많은데 여기 차수가 가장 맞아야 돼. 그럼 어찌됐든 니네가 생각하기에 GX가 될 수 있는 차수들을 다 조사하시면서 모순 발생하지 않는 차수를 처음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4번 문제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진도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풍산자도 질문 있었으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7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게. 저번 시간에 쌤이 이 관련한 유형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거 관련했던 거 설명했는 거 기억하시죠? 자, 얘들아, 우리 문제 보시면은 x세제곱에다가 f x분의 1 빼기 1. 자,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x. 자, 그리고 리미트 x는 0풀로 보내버렸어. 자, 이 녀석의 극한값이 5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보자마자 f 안에 분수가 합성돼 있어? 이게 나오면 무조건 얘 뭐 해줘야 된다 했죠? 치환해줘야 돼요. 그치? 왜? 절대 이 상태로는 극한값 계산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이거는 이제 고3 애들이 이거 틀려온다. 제가 좀 역사를 잡아요. 그래서 2학년 동안 내내 내가 얘기를 하거든? 이거 치환 안 하면 문제를 안 풀겠다는 포기 의사를 밝히신 거야. 그쵸? 문제 안 풀겠다. 뭐 이런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치환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만 요 문제 볼래? 요 문제 이과 19번이어서 4점짜리야. 근데 니네 4점짜리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는 소리예요.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거 외워.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를 t로 치환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x라는 녀석은 t분의 1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x들을 다 뭐로 바꿀 거야? t분의 1로 바꿀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바꾸자. 이 친구는 t 세제곱분의 1 그리고 ft.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빼기 1. 자, 그 다음 여기는 t 세제곱분의 1. 그지 같아도 써야 돼.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t분의 1. 자, 그리고 일식이 다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x가 0풀로 가면 0풀분의 1이 t였으니까 t는 무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t는 무한으로 가. 이렇게. 자, 돼. 자, 그러면 번분수는 졸라 짜증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번분수를 없애줄 수 있는 친구를 곱해줄게요. 그럼 t세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번분수 날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t세제곱으로 곱해주시면은 이 친구는 1, 이 친구는 t제곱 이렇게 바뀌실 거고, 자, 이 친구도 t세제곱 곱해주면 ft.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세제곱 곱해주면 t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 친구가 5로 수렴해. 이렇게. 자, 대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부했다? 자, 얘들아. 무한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무한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수렴하려면 이 녀석의 차수와 이 녀석의 차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ft 빼기 t세제곱이라는 친구가 5t제곱으로 시작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맞아. 이 친구가 t제곱으로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t제곱이니까 여기는 5t제곱이어야 5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러면 ft에다가 t세제곱을 뺀 게 5t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소리니까 ft라는 친구는 우리가 t세제곱 더하기 5t제곱에다가 당연히 1차랑 상수 있을 수 있어. at 더하기 b 이렇게 미지수 잡아야 돼. 자, 됐어?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잡자. 쓴 말 이해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극한값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 x는 1로 갈 때, 자, x제곱 더하기 x-2분의 fx가 3분의 1로 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극한식 써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자, 분모 x제곱 더하기 x-2고요. fx이니까 t 대신에 x로 다 바꾸시면 돼요. 알죠? ft가 2면 fx는 다 t 대신 x로 바꾸면 돼.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5x 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이 분모 보시면 1 넣어주는 순간 0 되잖아. 그치? 1 넣어주는 순간 0 되지. 그럼 여기도 1 넣어주는 순간 뭐 돼야 돼? 0 돼야죠. 그치? 그러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돼서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라고 대체해줄 수가 있다. 자, 맞아요? 또는 이 친구가 0으로 가니까 얘도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줘야 돼서 이 친구가 x-1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이해돼? 그런데 얘는 조금 불편한 게 이제 3차니까 2차랑 다르게 이거 x-1이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알아도 두 개의 인수는 미지수잖아. 좀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대체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b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으로 대체할 거고요. 자, 우리 항상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이었어. 맞죠? 그러면 여기도 인수분해, 얘도 인수분해.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x-1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얘는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 써서라도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됐죠? 조립제법 써서라도 인수분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친구 1로 조립제법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6, a 더하기 6, a 더하기 6 해주면 제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3차식은 x-1이라는 친구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더하기 6으로 인수분해가 이쁘게 잘 된다. 되죠? 자, 그럼 뭐 해줘야 돼 이제? 약분.
됐죠? 약분 무조건 돼요. 약분. 자, 그리고 1 이제 남은 거에다가 대입. 3분의 자, 1 대입해 주시면은 13 더하기 A. 자, 그게 얼마가 돼줘야 된대? 3분의 1이 돼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값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자, 돼요? A 값 마이너스 12 이렇게. 자, 그러면 fx 끝났지? A 값 구했으니까 B 값은 뭐가 돼요? 12 마이너스 6이니까 B 값 6. 됐지? B 값 6.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 넣고 여기는 6 넣어주면 fx 완성. 맞아? 자, 그러면 거기다가 2 집어넣어주면 f2 값 나왔나? 나와.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질문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풍산자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잘하셨어요? 자, 번호 불러봅시다. 근데 우리 수업 때 했던 거 많이 나와 있지? 그치? 홍산자 아마 스텝 2도 그나마 뭐 55번 하나 어려웠을라나 싶고 그거 말고는 56번 근데 강조했고 그치? 스텝 2 실전 연습 문제 34에서 35페이지 56번 강조했고 57번 이거 못 풀면은 이제 울어. 그쵸? x가 0으로 갈 때 f 오브 gx 57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0풀과 0만 나눠서 봐야 돼요. 극한값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보려면 맞아. 0풀일 때 0마일 때 나눠 봐야 돼. 그랬을 때 같은 값으로 가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제 그냥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좌극한 우극한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했을 때 단일 함수가 아니라 g를 거친 다음에 f를 거쳐야 되는 함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0풀일 때 0마일 때 보시고 그랬을 때 같은 값으로 가줘야 수렴 이렇게. 알았지? 같은 값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또 질문 있나요? 없어? 풍산자가 젖어가지고 짜라고 짜라고요 방수 가방을 사 알지? 비가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좀 철저해지란 말이야. 비닐에다가 그치? 소중한 책을 다 담아가지고 다니라고. 아니 책 위에다가 옷을 뒀는데 그 어.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어쩌라고. 너희 철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 그래서 지금 비 오면 철저해져야 될 거 아니야. 다 젖었어요. 필기노트랑 아니 황유빈 닮아가면 안 돼. 알지? 황유빈 맨날 보잖아. 비 오는 날 때 맨날 그 축 젖어진 프린트를 딱 하면서 축 젖어진 프린트를 딱 나에 꺼내면서 아 선생님 비에 젖어가지고 숙제를 못했대. 프린트가 다 붙어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시켜요. 진짜 심각해요. 나 지금 규빈이 닮아가면 안 돼요. 선생님 우리 규빈이 아픈 손가락 그치?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는 이제 딱 달라붙어가지고 숙제를 못해. 내가 보기에는 걔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샤워실에다 물 틀어주고 이렇게 적실걸. 촤악! 그치? 잘 지내고 있다, 봅니다. 없어요? 또 질문? 괜찮아, 진도 나가면 돼? 진짜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속 파트 설명 잠깐 하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연속 간단한 개념 설명했다. 그치? 연속의 정의 설명했어.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리뷰하고 연속함수 성질까지 설명한 다음에 우리 10분 쉬고 2교시 쭉 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연속 진짜 쉬워. 극한만 잘하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연속의 정의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연속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x는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fa가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고요. 자, 두 번째는 리미트 f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극한값이 존재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라는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X는 A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뭐까지 같다? 함수값 이 세 개가 모두 같음을 확인해주면 여러분들은 연속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해볼 파트가 뭐냐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볼게요. 자, 우리 연속함수 성질 별표를 쳐야 되고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 요거 우리 극한 파트에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요 연속함수 성질이랑 극한값의 성질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가 출제되냐면 명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문제가 항상 나와요. 명제 참 거짓 문제가 항상 나와.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3, 4반이니까 중요한 명제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제끼자라고 하고 넘긴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가 시험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면 다 날 내욕할 거잖아. 그치? 너 때문에 틀렸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할 거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몫이고, 그치? 제가 이제 시험 봤을 때 저는 욕먹지 않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전 설명한 겁니다. 자, 알았죠? 전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극한값의 성질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오늘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적어줘. 자, 우리 F라는 친구도 수렴하고, 즉 극한값이 존재하고, G라는 친구도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극한값의 성질은 두 녀석을 더해준 것도 수렴하고, 맞죠? 두 녀석 빼준 것도 수렴하고, 자, 두 녀석 곱해준 것도 수렴하고, 두 녀석 나눠준 것도 수렴한다 라고 배웠는데 우리 나눠줄 때만큼은 무슨 조건이 꼭 있어줘야 된다 했냐면 이렇게 나눠준 G라는 친구가 절대로 0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다 기억하세요 요거? 자, 됐지?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수렴하는 함수가 제시되면 사칙연산한 녀석들도 다 뭐한다? 수렴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거기다가 써주자. 수렴하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가 제시되면 이 둘이를 가지고 사칙연산한 친구들은 모두 수렴이야. 단 나누기만 조심하시면 돼. 자, 됐죠? 일단은 첫 번째 요거 정확하게 명시는 씁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명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거기다 씁시다. 그럼 얘들아, 한 놈은 발산해. F하라는 발산한다고 치자. 자, 그 다음 G라는 친구는 수렴한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들 발산하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게요? 그치,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발산이야. 자, 됐죠? 적어놔야 돼. 자, 그 다음 발산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를 뺀 거는요? 얘도 무조건 발산이다. 맞아요. 자, 됐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 발산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를 나눴어. 얘는 뭘까요? 발산과 수렴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CBC입니다. CBC가 뭔지 아세요? 해박해. 알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무슨 말이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I don't know 이 소리예요. 알았죠? 발산 나누기 수렴? CBC야. 수렴 나누기 발산? CBC야. 알았죠? 나누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정 불가.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발산 곱하기 수렴. 이거 어떻게 되게요? 한 놈은 발산하고 한 놈은 수렴해. 걔를 곱했어. 어떻게
CBC 맞아 CBC 잘 찍었네. 좋아. 자 CBC 케바케 자 써주셔야 돼. 됐죠? 자 그다음 또 해볼게요. 자 발산 더하기 발산은 어떻게 될까요? 발산 더하기 발산. 발산 또 발산 더하기 발산. 수렴할 수 있나? 발산 더하기 발산. 괜찮아. 발산 더하기 발산이 수렴할 수 있나? 수렴할 수 있어. 지금 무슨 말이냐? CBC야. 자, 알았죠? 케바케야, CBC. 정말이에요. 수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발산 빼기 발산. 자, 얘는 뭐게? 얘도 CBC야. 자, 그 다음 발산 곱하기 발산. 얘 뭐게? CBC야. 자, 발산 나누기 발산. 얘도 CBC예요. 즉,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명제가 뭐냐면 이 6개입니다. 자, 이 6개만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렴 또는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 모든 상황은 다 절대로 확정 지을 수 없는 CBC입니다. 알았죠? 즉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 6개 명제를 기억하는 거야. 이 6개 명제를 기억하고 이 6개 명제가 아닌 명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거짓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니네가 그 명제 파트 문제 풀 때 정말 다 틀려요. 왠지 읽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왠지 읽어보면 맞는 것 같으니까 신사 이거 못 가 하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 맞는 것 같아. 근데 맨날 답은 틀려. 그쵸?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 졸라 많은 함수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기껏해야 아는 함수가 몇 개 없잖아. 근데 함수가 뭐 그거밖에 있어? 더 있어. 그치? 졸라 많아.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함수들을 니네가 모르는데 왜 판정하냐 이 소리야. 니네가 모르는 함수가 훨씬 더 많고 그 정말 다양한 함수들을 조합하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다 케바케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은 일단은 거짓으로 가자. 그게 확률이 있다. 알았지? 네.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지 마시고. 알았죠? 여러분들의 감을 믿지 마. 알았지? 여러분들의 감은 다 틀렸어. 알았죠? 또 집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 기죽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지?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랑 몇 가지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요거 5x까지만 하고 우리 10분 시작. 아직 연속함수 성질 얘기도 안 했어.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이거 맞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쉬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더하기 g가 수렴하면 수렴하면 f, g 모두 수렴한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f 더하기 g가 f랑 g를 더했더니 어떤 값으로 이제 다가간대. 수렴한대.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수렴해야 되고 이 친구도 수렴해야 된다. 맞아 안 맞아? 조지는 거야. 조지는 거야. 자,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쵸? 내가 아까 그랬지. 발산 더하기 발산도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수렴할 수 있다고 했어. CBC라고 했잖아. 이게 발산 더하기 발산도 CBC야. 수렴 더하기 수렴만 수렴이 아니야. 발산 더하기 발산도 수렴할 수 있어. 알았어요? 즉,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은 합친 거 수렴인 거 이거는 맞거든요. 명명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가 수렴한다 해서 부분이 수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틀려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얘가 수렴한다 해서 부분도 수렴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뒤진다고. 알았죠? 망해.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대답해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g라는 친구가 0으로 간대. 자, f랑 g를 곱했더니 0이 더해. 0으로 간대. 자, 그러면 리미트 f가 0이거나, 아, 미안해. 리미트 f랑 다른 걸로 할게요. 오케이. 일단 a로 합시다. 미안. 이거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A로 수렴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가 수렴한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일단 요 명제부터 해보자. 맞아 안 맞아? 여기도 틀리는 거야.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또 너네가 각각이 수렴할 거라고 판정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발산 곱하기 발산도 수렴할 수 있어. 발산 곱하기 수렴도 수렴할 수 있어.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이거 만나봐야지. 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랑 g를 곱했더니 0이래. 0으로 수렴하네. 됐지? 그랬을 때 리미트 f가 0 또는 리미트 g도 0이다. 둘 중 하나는 꼭 0으로 가줘야 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를 곱한 친구를 살펴봤더니 0으로 가더래. 그 큰값이 0으로 갔네. 그러면 너가 0으로 가거나 너가 0으로 가야 된다. 맞을까 맞을까? 무조건 틀렸어. 전체를 알고 있을 때 부분을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틀렸어요. 자,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거는 약간 납득을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요거는 약간 납득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해 줄게.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함수 f가요. 0, 1,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적어봅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g라는 친구는 1, 0,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친구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면 둘이 곱하면 무조건 뭐 돼요? 둘이 곱해주면 무조건 0 되죠. 근데 얘 수렴합니까? 얘 수렴 안 해요. 0, 1, 0, 1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어느 값으로 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 어떨 때는 0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1로 가는 것 같아. 맞아? 얘 극한 안 가. 수렴 안 해. 이 친구도 뭐 해? 수렴 안 하지? 내 말 이해돼? 즉 이렇게 발산 곱하기 발산해도 0이 될 수 있어요. 이 발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다 보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그 발산 느낌보다 더 다양해. 이런 걸 진동 발산이라고 해요. 진동 발산. 갑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진동 발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발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뭐 어떻다라고 했을 때 부분이 얼마로 갈 거야. 뭐 부분이 어떨 거야. 부분이 발산될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가세요.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적어놓고 우리 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제가 꽤 중요한 그 얘기는 해드린 것 같고, 우리가 2교시에는 이제 요거 토대로 연속 함수 성질도 비슷하거든? 그래서 연속 함수 성질도 설명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쉽시다.